자, 최종 백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선 해설은요,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딱딱 집어서 해설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해설지가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 속도를 따라오시려면요, 이 속도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푸는 속도예요. 따라오시려면, 이런 마무리 그 자료 한 여러 번 읽으셨어야 돼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들으시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무리를 몇 차례 읽어보신 상태에서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을 들으시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체크해 놨다가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은 체크해 놨다가 이런 마무리를 반드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딱딱 찝는가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40문제를 읽고 답까지 마킹할 수 있다는 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1번은 권리 변동에서 원시취득과 상계취득 구별하는 거 잘 나오죠? 자, 원시취득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 리얼 건물 신축 소유권 취득 보이죠? 공용증수 원시취득이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원시취득이죠. 결국 기업 리얼 미음은 원시취득입니다. 자, 비업 전세권 취득,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제한물권의 취득. 경매를 통한 취득, 특정 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 리얼 미음 빼고, 기억 리얼 미음 들어있는 거 빼고, 그죠? 니은 비읍 들어있는 거 찾아야 되죠. 니은 비읍 들어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죠. 2번이 답이죠. 그러면. 그래서 디귿도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답을 고르기가 어려웠던 분들은 그 마무리에 있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2번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이잖아요.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어요. 표현행위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고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가 최고잖아요. 관념의 통지가 통지 승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에 이런 놈들이 있어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이 사실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2번은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라요. 전부가 다 준법률행위입니다. 그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최고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통지 승인은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3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우리는 없는 거 기억하고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거 빼버리면 되죠. 기억, 니은 2개. 자, 이런 3번 같은 게 틀리는 분들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거. 암기하자. 4번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 기준 판단. 간접행만을 먹지 허위 어쩌고 저쩌고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적극가담. 반사회 질생이죠. 근데 그 적극가담을 대리인이 했어요. 대리인의 적극가담은 본인의 적극가담하고 똑같죠.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생이가 된다죠. 4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됩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반사행위가 아니지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지요.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5번 이중매매죠. 갑을이 매매했고 다시 갑병이 매매했습니다. 갑병 매매가 무효가 아니라면 등기한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또 갑병 매매가 유효라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이행불능이 되지요. 갑병 매매가 무효라면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근데 갑병 매매가 유효라면 갑은들에게 더 이상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니까 이행불능이 되겠죠. 3번 갑병 매매가 무효다. 병과 거래 한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병이 갑을 세계하게 체결됐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5번 갑병매매가 무효다.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온 거죠.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은 안 돼. 전하는 돼. 기부, 증여, 경매. 불공정한 행위 안 돼. 안 돼. 과도한 위약벌약정. 반사회 질서행위. 궁박경설 또는 무경만 하나만 갖추면 돼. 대물변제 예약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느냐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물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변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단순 암기하세요. 7번 법률행 해석 법적 판단 영역이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내심의 효과이사. 알 수 없었다 표시상 효과이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내심의 효과이사. 처분문서 계약서죠. 계약서가 진짜라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 내용을 인정해야 되겠죠. 계약서가 여러 개 있다. 가장 나중에 계약된 계약서를,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우선하게 됩니다. 5번 A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의사가 일치했으나 착각을 해서 B토지로 표시했다. O표시 무해 원칙이죠. 계약은 A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딱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진입 표시, 공무원의 비진입 표시 적용 안 되죠.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상의 행위는 민법상 비진입 표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이름을 빌려줬다. 요놈이 주채무자다. 따라서 요놈에게는 채무부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비진입 표시가 무효다.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러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다. 지인의 뜻,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게 지인의 뜻이죠. 9번 갑이 허위로 매매했다. 가장매매.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 채무 없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 못해. 가장매매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원 임급여가 아니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병과 저당권 계약을 했다. 제3자 병. 선이라면 보호되니까 갑은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선의 병은 보호되니까. 을명의로 부동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압류한 병도 마찬가지죠. 선이라면 보호됩니다. 갑은 병의 가압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가장매매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넘어갔는데 병이 설령 악이라 하더라도 전득자 적이 선이라면 얘는 108조행의 제3자로서 보호되니까 갑은 선의정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10번 108조행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리 기억하고 있죠.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조건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추심목적, 대위행사, 그리고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제3자 아니라 그랬죠. 암기하세요. 반드시. 108조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암기하자. 11번 차고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땅 살 때 청량할 의무가 있어요? 없잖아. 따라서 청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말을 바꾸죠. 양당사자 의사가 일치했다. 그럼 자연적 해석으로 가죠. 오표시 무효원칙. 착오 취소 못하죠. 자연적 해석은. 동계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발됐거나 그럼 착오가 될 수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땐 취소 못하지만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중요한 지문들이죠. 기망에 한 표시상 착오, 착오 취소만 가능하죠. 신원보증, 연대보증. 반면에 기망에 한 동기의 착오, 이거는 착오 취소도 할 수 있고 사기 취소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망에 한 동기의 착오와 기망에 한 표시상 착오를 구별하자. 12번 양도소득 세액에 관한 착오죠.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중요물의 착오가 되죠. 따라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109조는 임의규정이니까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번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하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하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4번이 옳은 지문이죠. 착오 취소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설령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강박 1번 시가를 속이거나 시가를 묵비했다. 위판기망 아니라 그랬죠. 강박에서 의사결정자가 박탈되면 그때는 무효라 그랬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별도로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다. 4번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죠. 따라서 본인이 설령 선이 무과실이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 기망은 본인의 기망과 동일시한다 그랬습니다. 강박을 위법한 경우 두 가지.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강박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수단, 목적이 설령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니까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14번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에도 적용이 됩니다.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기니까 불도달이라 연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입니다.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취소 못합니다.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행할 때 제한능력자였다면 수령 무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대항할 수 없다가 원칙이죠. 제한능력자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고요.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도달이죠. 도달이 뭐예요?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죠. 그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죠. 보통 이렇게 얘기죠. 수치 거부 시. 이렇게도 말해요. 수치 거부 시에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번 대리. 자, 1번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 을이 대리행위를 합니다. 요거 취소 못하죠. 근데 갑을 사이의 위임계약은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이건 취소할 수 있죠. 대리권의 종부에 관한 증명을 원칙 상대방이 합니다. 다만 대리행위를 통해서 등기까지 상대방이 넘어갔을 때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되니까 이때는 본인이 무권 대리임을 증명해야만 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위반하면 무권 대리로 무효. 4번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아무리 사기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고 본인이 방임했다. 즉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이나 직함 따위의 사용을 묵인했다. 그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했나 보다 라고 추단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16번
갑소유 땅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을 대리 행위를 했죠. 해제 권한 없죠. 그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 중도금, 수령 권한까지만 있죠. 을이 미성년자다. 괜찮죠. 을의 대리 행위를 을의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불공정한 행위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해야 되죠. 따라서 무경험이니까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을이 대금 수령 권한 있죠. 을이 수령했다는 병이 직접 수령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했죠. 5번은 계약 체결과 이행하는 포괄적 대리권이죠. 얘 뭐도 할 수 있어요. 연기도 할 수 있죠. 계약 체결 대리권은 연기 권한이 없지만 포괄적 대리권은 연기 권한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17번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인 선임할 수 있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인 선임하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죠. 을이 사망했다. 본인 사망이죠. 대리인이 사망했죠. 대리권 소멸했죠.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병은 자신이 수령한 목적물을 을에게 반환해도, 을에게 지급해도 되고 갑에게 줘도 됩니다. 을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을 또는 갑에게 이렇게 하면 정확한데요. 다만 을에게만, 갑에게만 그럼 틀려요. 을에게 인도해도, 갑에게 인도해도 인도 의무는 다 한 게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18번 갑은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죠.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다. 자, 갑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갑 잊지 마세요. 갑이 무권 대리예요. 본인 전부를 추인해야 되죠. 일부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무권 대리인 행위 능력자여야 되죠. 본인이 사망을 했고요.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을 받았어요. 이때 무권 대리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거, 추인을 거절하는 거 신의측에 반한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부터 대금을 수령했네요. 이게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죠. 을의 추인은요,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요,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요, 승계인에게 해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는 대항하지 못하죠. 그죠? 효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병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번 갑은 그 소유 X2에 저당권 설정하라는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팔아버렸네요. 권한을 넘었네요. 그죠? 병이 을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고 주장한다.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상대방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유권대리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어요. 악의도 최고는 인정되죠. 최고할 수 있죠. 하지만 알았다면 철회는 안 되죠. 그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죠.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요,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죠. 그죠? 병이 을의 행위가 표현대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병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인정되죠. 이 정당한 이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죠. 따라서 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만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5번 틀려. 20번 무효.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다만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 2번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가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어.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다른 행위하는 걸 의욕했어. 가정적 의사. 그럼 다른 행위 효력을 갖습니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 보는데 무효원이 소멸해야 됩니다. 소멸하기 전 안 됩니다. 무효 원인이 소멸해야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만 새로운 행위로 봅니다. 3번 틀렸죠. 추인은 단독행위 명시묵시불문.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쌓여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잘 나오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귀책 쌓여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2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걸 전제로 계약했다. 유동적 무효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다. 이 협력 의무를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채무가 아니니까 설령 이걸 안 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확정적 무효. 사기가 있었네. 아까도 봤죠. 별도로 사기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깡그리 무효다. 따라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도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는 깡그리 무효. 잊지 마세요. 자, 22번부터는 취소와 관련된 거 내용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